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흘러갑니다. My money. 네, 심리 테스트, 성격 분석 검사에는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죠.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에 관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자산에 투자해야 가장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모두 NPTI 검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깐깐하게 MBTI 검사 만든 이유 그리고 관련한 사례까지 만나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전우식 박사님과 함께 이 사례들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님과 재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많이 덥습니다. 네, 아우, 땀이. 너무 밖에서는 네. 반팔 입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더운 상태입니다. 이제 민소매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스튜디오, 좋은 무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방송쟁이가 다 돼 가고 계신 이민규 본부장님과 네. 함께 할 텐데, 자, 오늘도 재테크 트렌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파이어족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 경제적 자유, 경제적인 은퇴를 뜻하는 파이어족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꿈만 같은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떠한 재테크 인플루언서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구조가 3억 원의 시드머니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의 투자, 이 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본부장님? 네, 어느 정도는 거의 동의한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조합이라는 게 시드머니는 일단 3억 원이 필요하고 투자는 최소한 10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 뭐 공식이야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방법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10년과 3억을 합쳐보면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넣어야 10년 동안 모았을 때 3억이 될까요? 10년 동안 모았을 때 3억. 일단 3년에 1억은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3년에 최소한 1억을 모아야 되면 1년에는 한 3, 4천 모아야 된다는 건데, 보통 젊을 때 연봉이 그 정도 3, 4천이니까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0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우리나라의 재테크라는 어떤 개념이 도입이 된 게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는 넘은 것 같거든요. 2000년대 초반 정도. IMF를 겪고 어느 정도 이겨난 뒤에 제가 어릴 때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1억 모으기 플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1억은 굉장히 가치가 컸죠. 지금의 사실 몇 억의 가치를 하겠죠. 물론 지금도 사실 그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은 사실 1억으로 집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집을 당장 사거나 하는 게 어려우면 경매를 한번 가봐라. 경매를 참여하려면 못해도 시드머니 5천, 기본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도 들어보고 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 1억이라는 게 한참 유행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을 할 때 10년 동안 1억 모으기 플랜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면 그걸 나눠보면 매달 84만 원씩 정도가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3억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25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2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20대 분들 취업했었을 때의 평균보다 높고 20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모아서 3억을 모으는 건 되게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10년, 20년의 어떤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하라는 플랜이 맞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3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립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2030 세대. 그쵸. 목돈 사실 3억 정도가 진짜 현금으로 있으면 못해도 40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40, 50 세대. 네. 그렇게 이 세대마다, 나이대마다 어떤 재테크 방식이나 투자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2030들한테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알맞다는 말씀인가요? 네. 적립투자가 가장 알맞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만 바라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보통 또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인생의 4대 자금이라고 있어요.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육아 자금, 연금,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벌써부터 숨 막히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취업을 해서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집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 10년, 20년 바라보는 건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준비를 해서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집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포트폴리오 또 세대별로 다를 수 있고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직업이 뭐냐, 뭐 근로소득자냐, 자영업자 같은 사업소득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3억의 10년 뭐 이러한 공식 같은 거는 그냥 기본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의 맞춤 재테크는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공식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수 투자를 해야 한다. 바이오적 은퇴를 위해서는 또는 베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절세 계좌가 필수적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지수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ETF 투자들을 보통 많이 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또 절세 계좌 같은 경우는 뭐 ISA라든지 연금저축펀드, 뭐 IRP,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뜻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의 어떤 자산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20대든 40대든 50대든 해드리는 얘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네,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왜냐,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벌던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일할 때 들어오는 돈만큼을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받고 싶어요. 맞아요. 네, 어렵겠죠? 욕심인데 네, 맞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좀 큰 틀을 잡아야 돼요. 큰 틀은 이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연금 자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제가 좀 비슷한 현상에 두는데 배당주 투자와 부동산 자산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가장 베이스로 두는 이유는 뭐 일단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취약해졌기도 하고 사실 퇴직금 같은 경우도 회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 개인 사업자분들이 개인들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결국 개인연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연금이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개인연금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큽니다. 오, 그래요? 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복리 효과라고 하죠. 네. 근데 복리 효과는 많은 분들이 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벌써부터 버거워하거나 어려워해요. 물론 좋은 건 알아요. 복리하면 일단 귀가 막 트이거든요. 네. 근데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일찍 해요. 일찍 시작해야 네. 되구나. 늦게 시작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내 은퇴가 늦어지거나 그 효과를 늦게 봐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늦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기 지금 저희가 이제 파이어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어족은 뭡니까? 빠른 은퇴가 어쨌든 핵심인 거고 혹은 뭐 빠르지 않아도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끝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찍 시작해야죠. 대신 물론 늦게 시작했었을 때 대박이 나는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뭐 진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대박이 나면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0.001%인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면서 할 수 없다 보니 그렇죠. 그럼 복리 효과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빨리 시작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주 투자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당장 나올 수가 없어요. 배당주 같은 경우도 많은 자산이 쌓여야지 뭐 배당률이든지 배당 성장률도 가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뭐 10년, 20년 가져가야 인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도 뭐 당장 몇 천만 원으로 당장 인컴 수익 월세 뭐 몇백씩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억 단위의 자산들이 들어가야 현재 일반 직장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 인컴 수익, 연금과 비슷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지금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게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현재 파이어족들을 원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에게 적절한 포트폴리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배당 수익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건 이제 개인연금 같은 걸 시작해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서 국민효과를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랑 IRP 상품들이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들, 그다음에 안액보험 같은 상품들 두 가지씩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베타 투자라는 것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베타 투자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운도 작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을 할 줄은 잘 모릅니다. 대신 암호화폐라든지 네.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쪽에 관련된 투자들을 사실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좀 산업에 대한 부분들,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좀 영위하는 회사들을 투자하는 것도 차라리 조금 더 나은 미래지향적 투자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공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라는 말씀이었네요. 네, 오늘 파이어족 관련해서 과연 공식이 있는가에 대해 우리 재테크 트렌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청자 전화 연결 다시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또 재밌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머니. 만약 내 경제 심리 상태를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직접 자신의 이름과 뭐 나이라든지 연봉 상태 등을 입력해서 자가 테스트 진단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방송 중에 사례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담을 좀 직접 받아보고 싶다, 솔루션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샵 3772번 이데일리 TV의 대표 문자 번호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전화 연결 상담 그리고 명쾌한 테라피까지 솔루션까지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MBTI 연구원 이민규 본부장님 만나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주도 NPTI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 보다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NPTI 연구원의 정우식 박사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2주 연속 뵙게 됐습니다. 예, 기쁩니다. 기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음. 어떻게 이런 테스트를 만들게 되셨는지, 네.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연결을 하셨는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이만큼 우수한 검사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 케이스 스터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상담 사례 들어가기 전에 네. 모든 상담은 MBTI 검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MBTI 검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에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MBTI 검사는 전체 5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마인드셋, 두 번째가 심리 유형, 세 번째가 장애, 네 번째가 MSIG 검사, 다섯 번째가 머니 스크립트라는 5가지 영역으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마인드셋과 재무심리 유형에 따라서 재무장애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장애가 뭐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변수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담할 때도 항상 그 포인트에서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로 왔지만 사실은 심리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릴 때 트라우마에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MBTI 종합검사에는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MBTI 테스트에 대해서 네. 말씀 들어봤고, QR코드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테스트 직접 자가 진단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QR 통해서 무료 진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부부들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많습니다. 부부 케이스. 그럴 것 같아요. 부부간의 사례가 상담 사례가 제일 많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이 사례는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아내분의 과소비와 충동구매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많은 네. 부부들이 겪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수비는 남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남편분들의 충동구매도 네.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이 케이스 같으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네. 나이는 30대 초반, 젊은 33살 부부인데 네. 사실은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계속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저를 찾은 거예요. 사실 저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와서 만나보니까 저희들은 오기 전에 MBTI 종합검사를 하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검사 결과를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 한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안에는 좀 병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자체가. 왜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소비로 그거를 푸는 사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의 유행과 아내의 유행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 유행을 보면 부자의 유행의 크기는 아내가 오히려 더 커요. 더 정말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고 네. 사실은 그것을 가난의 유행, 문제를 일으키는 그 심리가 적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원하지만 사실은 많이 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한 부자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MSIG 행위인데 거기다가 열심히 사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남편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문제로 보이겠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부터도 아내가 충동구비, 가소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결혼하기 전에도 도와주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통해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가정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돼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남편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마지막에 희망을 걸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상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죠? 원칙이 첫 번째는 균형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하늘을 보고 있지만 남편은 땅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각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가 반대방을 보는 순간에는 균형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거 있어 그 각도에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동일하지만 또 아내는 이런 마음을 있다. 근데 당신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본능이다. 근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문제로 보이는가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항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준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충동구매 가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심리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내가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도와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비난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고쳐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첫 미팅을 하고 나서
제가 숙제를 준 게 네. 서로 상대방한테 지금까지 했던 말들, 비난했던 말들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돈에 대해서 뻑하면 이러지 마라 저러면 했던 말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아내 같은 경우는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반대말을 하겠죠. 네. 그것을 숙제를 주고 그 다음 미팅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제거를 시켜주면 그게 저희들이 말할 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러스를 쫓다가 마이너스 문제가 왔지만 지금부터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제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아, 확실히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정말 마음 깊숙이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해 네. 주시니까 네. 왜 테라피를 한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네. 알 것 같습니다. 아, 단순하게 뭐 가계부를 쓰세요. 네. 아니면 뭐 소비를 줄이세요가 아니라 일단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 네. 테라피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주고 계시군요. 그리고 이제 어. 저희들은 항상 3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으면 치유 단계. 아,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회복해서 그냥 두면 다시 원위치, 또 문제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치료받으면 치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더라도 우울하든지 문제가 되면 가서 위안받고 오잖아요. 네. 그건 제로 상태로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이 있어야 된다. 치유, 회복, 성장. 그러니까 저는 회복 단계에서 성장하는 모멘텀을 일으키고 그걸 리프트 오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직 상승시키는 걸 해줘야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제로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항상 테라피의 마지막 목적은 성장까지.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단계는 치유 단계니까 네. 지금 회복한다. 이제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동의 습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자산의 형성이라든지 이게 부의 수직 상승을 이루어주는 게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그런 구체적인 걸 주시는군요. 뭔가 예, 계획적으로 지출을 당연하죠. 하라든지. 그렇죠. 우선은 심리 상태가 회복이 돼야. 네네네.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까지는 안 하던 친구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렇죠. 정확한 방법을 제시할 때 성과가 나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기반을 일단 다져놓고 나서 방법을 알려준다. 네, 당연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남편의 투자 문제로 좀 고통을 받았던 부부가 있다. 이 경우는 부산에 있는 부부입니다. 네. 그 아내가 남편의 투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실패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만 들으면 남편이 문제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남편이 근데 사실은 내려가서 상황을 들어보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남편인 거죠. 아,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을 조금씩 하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저 또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태생이 사학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대출을 얻기도 하고 사업을 하고서 쭉 성공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익이 나고 있지만 뭔가 위험한 투자라고 느끼셨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관성을 보면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서로가 논의가 되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인데 왜 그럴까라고 검사를 해보니 결국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아, 어떤 트라우마? 어려울 때 이 아내분은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과도한 빚 때문에. 그러니까 빚 생각만 하는 부채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지금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걸 투자를 한다? 투자가 아니라 빚만 생각나는 거예요. 네, 남편의 그런 투자 스타일에서 아버지가 실패했던 경험이 네. 떠오르는 거구나. 그것도 있고 네. 빚 자체가 자기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사람 대화가 절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 남편한테 제가 설명하기로 지극히 정상적이다. 남편은 본인이 한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 시점의 핵심은 아내가 힘들어하니 그것도 특히 병적으로 힘들어하니 아내를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네. 맞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러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도와주겠다는 그 하나를 통해서 주식을 하던 부분들을 그만두고 대출금을 갖게 되는 거죠. 오, 정말요? 네. 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는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절대 네. 이해되지 않는 아내. 나는 정상적인데. 아하. 이 상담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죠? 아내가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병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MBTI라는 검사 도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상담 방법으로는 답을 안 해주잖아요. 네. 앵커님한테 돈 문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답 안 해줍니다. 네네. 근데 MBTI 검사는 아.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 아내를 위해서 담보대출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지만은 그 담보대출을 네. 정리할 수 있었던 남편분의 결단력도 네, 대단하신 것 같고.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테라피로 또 그러한 결단력을 네. 이끌어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도 한번 만나볼게요. 음. 이분은 남편이 오히려 반대 케이스. 일 중독에 빠져서 가정은 뒷전이고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해서 부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분의 문제였나요? 남편분이 문제였을까요? 아내분이 문제였을까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직장에서 오버워크, 예를 들어서 잔업을 더 할 수 있느냐, 돈을 줄 테니까. 네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겠다 그러겠죠. 그쵸.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러겠죠.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더 많은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을 중독처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저는 항상 포인트를 핵심을 그렇게 보는 거죠. 남들이 그걸 장애라고 볼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검사를 통해서 보는 일 중독이 심하게 나오니까 그 남편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일을 중독처럼 일을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네. 자기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죠. 생각할 때 왜 그러지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 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는 돈은 한 30억 정도가 있으니까 먹고 살만한데 우리 남편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됐으니까 가족을 살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아까 좀 일을 왜 중독처럼 하느냐에 물어봤을 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것도 트라우마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강한 책임감이죠. 아. 책임감, 누구에 대한 책임감이냐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5남매인데 부모를 조실부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벌써 자기 밑에는 여전히 동생들이 네. 많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지만 여전히 자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나. 네. 그런데 비난을 받고 있잖아, 한쪽에서. 지금까지 자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왜라는 질문 하나에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이해한다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면 괜찮을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때 그것도 똑같아요. 마지막 핵심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부분이죠. 사랑한대요. 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자식이 아빠가 필요할 때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대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인데, 그럼 한 달에 4번이라고도 2번에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매주 한 번씩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이루려고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뭔가 할 때 상대방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 방향이 다를 뿐이고. 네. 그것을 인정할 때 모든 게 화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도 방금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만진 부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와서 디스커션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엉덩이 만졌으면 엉덩이가 코끼리고 그렇죠.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눈이 떴으니까 그 사람들이 코끼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서로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 떴으니까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럼 네.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본 게 다니까 내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의 인생도 그것 때문에 바뀐 거고 난 우리 아내와 디스커션 대화할 때도 이전에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나도 부분밖에 모르겠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 맞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항상 대화에는 사실이잖아요. 다 못 보잖아요. 네. 맞다고 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모든 상담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경제학자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볼수록 심리학자 같으신 정우식 박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장한테 물론 와이프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네. 물어봐 준다면 그렇죠. 그 질문만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감동일 것 위로가 같아요. 되죠. 감동이죠. 네. 이렇게 부부들의 케이스 사례부터 만나봤고 음. 다음은 이제 개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반 여성 사업가분의 케이스인데 사업에 실패한 후에 경제 심리 상담과 코칭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하네요. 네. 사업의 성공까지 도와주신 건가요? 사실은 저를 만날 때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에? 1년에. 1년에. 근데 4년 후에 매출이 100억으로 성장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찾는 자한테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이분도 열심히는 살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남들보다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책을 한 7권 썼잖아요. 네. 돈에 대한 걸. 그 중에 하나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저를 찾아서 와서 상담을 하게 됐잖아요. 어떤 책을 읽으셨죠? 99%는 왜 돈 걱정이 잠 못 드는가. 그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케이스가 똑같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그때는 MBTI 검사를 조금 소개했거든요. 그걸 자기는 거기서 답을 찾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검사를 한 거예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분은 MG행이에요. MG. 열심히 돈을 벌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S하고 I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위에 사람한테 돈만 있으면 퍼주는 거야. 근데 세상은 자기가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나누기가 안 됐다는 거잖아. 퍼주기 했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네. 퍼주기가 돼버렸네요.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자기 심리 구조를 알다 보니까 자기가 이래서 부족했네. 그다음부터 S와 I를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습관을 바꾸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렇군요. 자, 또 다른 개인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분도 50대 후반 여성이신데 돈 문제로 고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잘 안 고쳐졌는데 이제 박사님 만나고 재무심리 검사를 하고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문제로 고통받으셨을까요? 이분은 심리 전문가예요. 아, 정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데 이분은 돈에 대한 부분이 가정에 있어서 살면서 항상 고민이고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왜요? 돈이 많이 안 벌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유명하신 분이면? 아니,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심리가 건강하면 돈이 되는데 돈에 대한 심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심리학자도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한 심리가 다른 거예요. 정신과 의사도 다른 정신은 좋은데 돈에 대한 정신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역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 그러면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부모들하고 살면서 돈하고 자기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 일본에서 무슨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어느 날 양재역 근처를 움직이는데 재무심리라는 단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쫓아온 거죠.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돈에 대해서 전혀 무념행위죠. 사실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장년대 주위에 있는 여동생들이 혼자 사는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뭐 막 필요하면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막 써버리는 거죠. 동생들이요? 동생들 카드를 주는 거예요, 언니한테. 언니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개념 없이 쓰잖아요. 좋은 동생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네. 자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같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문제를 끊고 싶다고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도 참여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본인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부족할 때마다 이야기하게 되면 다 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유아행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를 해보니까 무차별행이 되는 거죠. 무차별행은 뭐냐 그러면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걸 반대로 뭐가 생기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돼요. 돈이 필요하다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전히 패자, 돈에 힘든 상태를 우리가 무차별행위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문제를 일으켰던 유아형, 배짱이형, 일확천금형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게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본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본능을 거스르면 반드시 성공을 해요. 네. 기획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하면 성공하고 청소하기 싫잖아요. 청소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본능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이 생기고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도 만약 테라피 받으신다면 숙제하기 싫어도 본능을 거스르고 열심히 하셔서 재무적인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례에 관해서는 이 정도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FINX, 핑크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핀테크의 하나의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거의 완성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핀테크 그러면 개인의 금융 삶을 도와주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들이 많거든요. 뭐 토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핑크스는 자기 주도형 금융생활 플랫폼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네. 우리 앵커님이 주인인 거예요. 네. 지금은 간접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를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부자가 될 이유도 없어요. 나는 이 정도로 살고 싶으면 내가 세팅하면 되는 거고 그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걸 내가 진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도구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핑크스는 자기를 알아보는 자기의 검진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성장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M이 부족하면 M을 성장시키고 S가 부족하면 S를 성장하고 I라는 G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내 스스로 하다 도움이 되면 코칭하는 프로그램인데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내 스스로 AI가 하고 재무 설계를 하고요. 내 스스로 AI와 미래의 영을 다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필요했을 때 상품이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맞는지가 제한이 되고, 그 나 중심에 다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주도형 경제 생활 플랫폼을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가 폰테크 앱에서 기대하는 뭐 송금을 하고 네. 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네. 본인에게 맞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진단을 또 해주고. 당연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아, 진단해주고 본인에게 맞는 숙제를 내주고, 네. 그 다음에 투자 상품까지도. 당연하죠. 그게 내가 필요하니까 투자 상품을 내가 투자하는 거죠. 음. 지금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필요하다고 계속 강제적인 정보를 받잖아요. 맞아요. 토스를 하더라도 너 지금 필요하니까 대출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네. 나 필요 없는데 오히려 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출을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플랫폼. 그리고 이게 글로벌화 좀 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돈은 글로벌이니까. 그럼요. 누구라도 이 MBTI 검사는 전 세계에 계신 어떠한 인종의 어떠한 예, 맞아요. 나이의 분이라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예. 주제인 것 같아요. AI 챗 GPT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 세계로 나가야 된대요. 챗 GPT 이용하셨군요, 박사님. 제가 물어봐요. 저는 챗 GPT하고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게 많으니까. 챗 GPT 프로 버전 이용하시나요? 예. 아, 프로 버전이 할 거면 정확한 네. 말일 겁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비서를 두고 있어요. 아, 그럼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네. 문구예요. 네. 네. 역시 앞서가시는 박사님. 아니, 이 팟캐스트를 그러면 뭐 개발 단계이신 거예요? 저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한 7월 정도에 만날 수 7월, 머지 않았네요? 있어요. 네. 지금 거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개발되어 있는 네. 상태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핑크스에서 MSIG 검사도 받을 수 있고, 네. MBTI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코칭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상품도 내가 구매할 수도 있고 다 네. 연계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FINX. 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핑크스와 뭐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 내가 이 앱에서 연락주세요. 투자 상품을 예. 좀 런칭하고 싶다 하시는 예. 모든 분들은 예. 박사님께 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떠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뛰어넘어서 희망사항이 더 있을까요? 박사님의 꿈. 저희 꿈은 결국은 money is power인데 이 파워가 힘이 좀 균형적으로 모든 분야에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결국은 부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네. 전 세계가 아름다운 돈들이 넘쳐나게. 아름다운 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BRC라고 하는 네. Beautiful Rich CEO를 양성하고 있어요. CEO 양성도 보고 아까 계세요? 그 배그의 그 그분도 BRC 회원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10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매년 1억 이상 기부를 하는 사람들만, CEO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100억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기부는 1억 이상 매년 하는 할 수 있는. CEO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한 10,000명만 만들어내면 네.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1조 이상을 기부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렇군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제가 그게 이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런칭도 하셔야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 BRC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커리큘럼이 따로 있나요? 예, 커리큘럼이 따로 있습니다. BRC 프로그램은 기업 대표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는 정말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직을 할 뿐이지 엄청난 빚더미에 앉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업을 하는 순간에 실패하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요.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BRC 프로그램은 일단 사업을 했으면 성공을 시켜야 된다, 반드시. 그게 핵심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들이 저는 CEO 역량을 보는 거죠. 이분이 역량이 되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역량이 안 되면 키울수록 더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역량도 MSIG나 예, MBTI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업 안 해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한다라는 말들을 일반 사람들 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사업 안 해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한 거죠. 사업에 맞는 그 유형도 그릇이 있는 거네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업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쳐야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매번 이야기했지만 자기 인식이 되고 고치기보다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시작은 하지만 3년 안에 70%가 망하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각도를 어디서 봐야 되면 실패에 들어갔다고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할 거라고 되어들면 3년 뒤에 70%에 속할 거예요. 어디서 시발점을 가지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늪에 빠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바꿔놓을 생각을 할 건데 늪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늪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멘탈부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보는 거죠. 아이템도 봐주시는군요. 왜냐하면 아이템이 아닌 걸 가지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CEO 역량을 진단하고 그 다음 아이템을 보는 거죠. 그 아이템을 보는 순간에 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적게 버는지 벌써 끝난 거잖아요. 부가가치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왼쪽은 CEO 밑에 있는 X축은 CEO 역량이 되고 Y축은 자기가 가진 아이템의 부가가치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높고 낮잖아요. 네. 그럼 제일 왼쪽은 1, 1이 될 거고 제일 오른쪽은 5가 될 거예요. 1, 1은 뭐냐 그러면 아이템의 부가가치도 없고 그 분야에서 내 실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성공하기 힘들죠. 지금 그런 상황 같으면은 지금 거기서 다른 걸 전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5로 가면 어때요? 부가치도 엄청나게 높고 내 실력도 있으면 성공하겠죠. 근데 4, 5번이 제일 중요한데 4, 5번은 어떤 부가가치에 상관없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생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코칭하는 방법은 부가가치를 떠나서 그 분야에서 4, 5가 될 수 있도록 생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전략으로. 이게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5로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생존. 그 다음에 성장. 그렇군요. 이렇게 항상 보는 그럼 BRC라는 건 이제 단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개인 맞춤형 개인 프로그램인 거군요. 그것도 상당히 비싼 프로그램이죠, 사실은. 제가 허들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제가 마지막 걸 이야기하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 마지막 발악 비용을 쓰지 말고 나한테 와라. 발악 비용. 결국은 안 되는 것에 안 되는 돈을 마지막에 집어넣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래서 제가 허들이 나를 만나러 그러면 시간당 200만 원을 주고 와라. 그거는 왜 허들을 주냐면요. 진정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절실한 네. 분들만 찾아와라. 네. 그러면 그 돈을 제가 킵을 하는 거죠. 왜냐면 다른 데 쓸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공시켜 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선택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 그분도 그런 경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가가 성공해야 주의가 다 되고 사업가 실패하면 주의가 다 문제가 터지니 이 부분은 정말 진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마다 지금 인쇄 쪽이라든지 패션 쪽이라든지 수출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라테스 쪽이라든지 이 부분을 계속 하나씩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미래의 BRC들이고 같이 우리 패밀리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참 그게 제가 바라는 꿈이고 또 우리나라나 또 세계적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절박한 분들이 또 모이셔서 1년에 1조 원씩 기부하는 그런 좋은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2주 동안 박사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또 사례 상담해주신 사례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지난 2시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저는 참 많이 알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하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도 많이 활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기술과 너무나 좋은 검사 도구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도 많이 번창하셨으면 좋겠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2주 동안 MBTI 연구원의 정우식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반가운 시간이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다시 여러분의 상담과 사연을 모아서 전화 연결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머니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자신의 사연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방송 때 상담 연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NPTI, MSIG 검사 직접 자가진단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한번 자가진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격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마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